24단원 함수 단원 풀어보겠습니다. 보기 1번 먼저 볼게요. 다음 대응 중에서 x에서 y로의 함수는 어느 것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함수란 뭐였냐면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죠. x값 하나가 정해짐에 따라서 y값 하나가 정해지는 이런 x와 y의 대응 관계를 함수라고 해요. 중요한 것은 x가 하나 정해지면은 y도 반드시 하나 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괄호 1번 볼게요. 정의역 x의 원소 a, b, c, d를 보면은 각각 화살표를 하나씩만 쏘고 있죠. 네,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y가 뭐 p에는 대응되고 그다음에 r에도 대응되고 화살표 받는 거는 여러 명한테 받아도 괜찮아요. 쏘는 것만 하나씩 다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은 함수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정의역 쓸 때는 우리 집합으로 써줘야 되겠죠? 정의역 집합은 a, b, c, d가 될 거고요. 원소 a, b, c, d. 그다음에 자, 치역은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기 때문에 집합의 이름을 fx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원소는 p하고 r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괄호 2번 보면요. 2, 3, 4는 화살표를 쏘고 있어요. 그런데 정의역의 원소 1은 화살표를 쏘고 있지가 않죠. 그래서 2번은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1하고 3, 4 이런 애들은 화살표 하나씩 쏘니까 괜찮아요. 근데 2라는 원소를 한번 보세요. 화살표를 두 개나 쏘고 있죠. 이런 거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1번은 1번만 함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보기 2번 볼게요.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인 함수 f가 다음과 같을 때 f0, f1, f2의 값을 구해보래요. 이거는 그냥 우리 함수값 바로 구하시면 됩니다. 자, f0은 1이고요. f1은 3이 될 거고요. f2는 5가 되겠네요. 1번 간단하게 끝났고요. 자, 2번은요. 함수 f 땡땡하고 x가 x제곱으로 간다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 뜻은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써보자면은 fx는 x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f0은 0이 될 거고요. f1은 1이 될 거고요. f2는 4가 되겠네요. 자, 3번도 우리가 아는 표현으로 또 적어볼게요.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f0은 마이너스 1, f1은 0, 그 다음에 f2는 8 빼기 1이니까 7 이렇게 간단하게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3번이에요. 자, 집합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은 x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데 x는 정수가 된대요. 그리고 집합 B는 그냥 실수라고 합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 f의 치역을 구하시오. 우리 fx는 x 더하기 1 이런 함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의역의 원소 x가 정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합 A를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써보자면은 마이너스 1부터 0, 1, 2까지 이렇게 4개의 원소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치역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함수값들을 구해보면 되겠죠. 자, f-1은 0이 되고요. f0은 1, f1은 2, f2는 3 이런 값이 나오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역을 집합으로 써보자면은 얘도 원소나열법으로 쓸게요. 0, 1, 2,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보기 4번 보겠습니다. n을 자연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요.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 f가 있어요. fx는 x제곱이다. 자, 이 함수의 정의역, 공역, 치역을 구해보시오. 정의역은요, n, 자연수 그 자체예요. 자, 그래서 정의역은 집합으로 써보자면은 얘는 조건제시법으로 써야겠죠. x들이 원소인데 어떤 x냐? x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공역은 공역도 마찬가지로 화살표를 받을 수 있는 애들 집합 n이 되겠죠. 그러니까 y들이 원소가 될 건데 y도 마찬가지로 자연수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역은요. 실제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연수 1, 2, 3, 4 땡땡땡 이런 애들을 fx에다 집어넣은 그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1을 집어넣으면 1, 2를 집어넣으면 4, 3을 집어넣으면 9, 4를 집어넣으면 16 이런 식으로 다 제곱수가 나와버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5번. 다음 함수의 정의역을 구하여라. 자, 1번 보시면은 그냥 2차 함수예요. 별다른 말이 없으면은 우리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겠죠. 그래서 x들이 원소인데 x는 실수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네요. 2번입니다. 2번은 무리함수예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루트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가 있죠. 어떤 수가 들어가면 안 되냐?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1-x제곱, 이 루트 안에 있는 요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요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은 x제곱이 1보다 작거나 같기 때문에 x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부등식을 활용해서 적어주면은 x들이 원소인데, 자,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요런 범위를 가지는 x가 되겠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은 유리함수예요. 이것도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유리식으로 써 있어요. 지금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되냐면 0이 되면 안 돼요. 그렇다면 x가 1도 안 되고 2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다른 실수 x에서는 상관이 없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또 조건제시법으로 쓰면은 x들이 원소인데 x는 1도 아니고 2도 아닌 다른 모든 실수가 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6번입니다. 정의역이 -1하고 1 이렇게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fx, gx 함수가 두 개가 나와 있고 두 함수가 같은 것을 보이래요. 자, 이런 문제에서는 그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은 걸 보여주시면 돼요. 즉, 뭘 보이면 되냐? f-1이 g-1이다. 이걸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1이 g1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f-1은 어떻게 되나요? 절대값 -1 빼기 1이기 때문에 얘는 0이에요. 그 다음에 g-1은요. -1의 제곱 빼기 1이니까 얘도 0이에요. 같죠? 그 다음에 f1은요. 절대값 1 빼기 1, 0이죠. g1은 1의 제곱 빼기 1, 이것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f함수랑 g함수랑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기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x가 정의역인 두 함수가 있다. f랑 g랑 같게 되는 정의역 x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큰 집합 x를 구하시오래요. 일단은 함수값이 같아져야 돼요. x제곱 플러스 1이랑 2x 플러스 4랑 같아져야 돼요. 자, 다 왼쪽으로 넘겨서 한번 x를 구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 되고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3, x 더하기 1은 0이 돼요. 그래서 x는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이 같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정의역 x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을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은 f랑 g랑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가장 큰 집합 x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3하고 마이너스 1을 둘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집합 x는 이렇게 3하고 마이너스 1을 둘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함수의 보기 문제들, 기본적인 보기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기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24-1 x, y 원소가 나와 있고요. x에서 y로 가는 대응을 생각할 때 함수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fx는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f-1 넣어보면은 0이 나와요. 근데 0은 우리 y의 원소가 아니죠. 대응하는 y의 원소가 없어요. 그러면은 얘는 함수가 되지 않습니다. y에 들어있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fx는 x제곱이에요. 자, f-1은 1, y에 들어있고요. f1은 이것도 1이에요. y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f2는 2의 제곱이니까 4죠. 이것도 y에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원소 하나씩 대응하는 거 맞죠? 그래서 2번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짝수로 가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홀수로 간대요. 자, 그러면 f-1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0보다 작죠. 그럼 x가 홀수로 가야 돼요. 그럼 홀수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우리 집합 y의 원소에서 홀수는 1하고 3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럼 벌써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 대응해야 되는데 x 하나에 대해서 y가 두 개가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함수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죠?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없습니다. 1번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4번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1로 가고 0보다 작으면 0으로 간대요. 자, 그럼 f-1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얘는 0으로 가야 돼요. 근데 0은 y에 들어있나요? y에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4번도 원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함수인 것은 2번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24-1번이에요. 마찬가지로 x에서 y로 간 함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1번은 fx는 x예요. 자, 그러면은 f-1은 -1 y에 들어있고요.
F0은 0 들어있고요. F의 1은 1 또 다 들어있죠. 그럼 얘는 함수가 맞습니다. 2번 fx가 2x일 때 f-1은 마이너스 2가 돼버리죠. 이거 y에 들어있나요? y에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2번은 함수가 아니겠네요. 자, 3번은 fx가 x제곱이에요. 자, f-1은 1이 되고요. f0은 0. 그 다음에 f-1은 1, 1, 0, 1 다 y의 원소니까 함수가 맞습니다. 4번 fx는 x세제곱이에요. 자, f-1은 마이너스 1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들어있고요. f0은 0 들어있고요. f1은 1 들어있고요. 2번 제외하고는 다 함수가 되겠네요. 자, 유제 2번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을 n이라고 하자 x가 n의 원소일 때 n에서 n으로 가는 함수가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정의역, 공역, 치역이 모두 다 자연수인 거예요. 자연수가 아닌 애들이 나오면은 함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아닌 걸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 여기 2번 한번 보세요. x에 1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봐. f1은 1 빼기 1이니까 0이라는 함수값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우리 자연수의 원소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2번은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간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1번은 보시면은 자연수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자연수 맞죠. 그러니까 다 자연수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함수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x라고 돼 있지만 절대값을 다시 씌워줬기 때문에 얘도 플러스가 돼서 다 자연수로 가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x 제곱하면은 음수 안 나오고 다 자연수로 가겠죠. 제곱수니까 마찬가지로 함수가 된다. 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문제 24-2번 풀어볼게요. 함수 f가 다음 두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이런 조건들을 만족한대요. 자, 알고 있는 거는 f1을 알고 있고요. f0, f-1, f2를 구하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x랑 y는 임의의 두 실수기 때문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서 우리가 아는 걸 이용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1밖에 없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x에다가 1, y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f에 1 빼기 1은 1 더하기 f1이라는 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1 빼기 1은 뭐냐? f0이 될 거고요. f0은 1 더하기 f1. f1이 얼마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계산하면은 f0은 0이구나. 그러면은 하나 구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나오게 하기 위해서 f에다가 0에서 1을 빼버린다면 f-1이 나오겠죠. 그래서 x에다가 0, y에다가 y에다가 1 이렇게 대입을 시켜볼게요. 그러면은 f0-1은 y가 1이고요. x는 0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1은 1 더하기 f0인데 f0은 0이에요. 그러니까 답은 1이 되겠네요. f-1은 1. 자, 그 다음에 f2 만들어 보겠습니다. f2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1하고 0, 마이너스 1 이런 걸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1에서 마이너스 1을 뺀다면 이러면은 f2가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x에다가 1,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시켜볼 거예요. 자, 그러면은 y가 마이너스 1이고 더하기 fx니까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면 f2는 마이너스 1에다가 f1을 더하래요. f1은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럼 마이너스 1 한 번 더 써요. 그러면은 얘는 답이 마이너스 2가 돼버리겠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값을 다 구했습니다. 자, 24-3번도 볼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xy가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고 f1은 1이다. f0하고 f2의 값을 구해봐라. 자, 알고 있는 게 1밖에 없기 때문에 x랑 y에 둘 다 1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f1 곱하기 f1은 f1 더하기 1이니까 2가 될 거고요. 더하기 f0이 될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2하고 0하고 다 나왔네요. 그리고 f1이랑 f1은 다 1이니까 1 곱하기 1이라서 이 값은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식이 하나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뭘 넣어 볼 수 있을까? x에다가 1, 그 다음에 y에다가 0 이런 거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f1 곱하기 f0은 f1 더하기 0이니까 1, 그 다음에 1 빼기 0이니까 이것도 f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 정리해 볼까요? f1은 1이니까 f0은 2, f1이에요. 그럼 2 곱하기 1이니까 그냥 2 이렇게 되겠죠. f0은 2구나. 바로 구했습니다. 자, 그럼
2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돼요? F2 더하기 2는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므로 F2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답이 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24-4번 유제입니다. 자, 함수 f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거를 만족시킨다. f5의 값을 구해봐라. 그럼 여기서 이제 f5를 구해야 되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 앞에 f를 보니까 x에다가 왠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지 f5가 나올 것 같아. 근데 이제 뒤에 f를 보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어야지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3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F5가 되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5네요. 마이너스 5 곱하기 F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는 1 되시나요? 자, 그럼 요거 정리해 보면은 마이너스를 곱할까요? F5 더하기 5F 마 1은 마이너스 1이다. 이런 답이 이런 식이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x에다가 3 집어넣을게요. 그럼 5 곱하기 f 마이너스 1 더하기 3 집어넣으면은 6 더하기 7이 1이니까 7 곱하기 f5는 1이다. 자, 그럼 얘도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7f5 더하기 5f 마 1은 1이다. 이런 식이 나오겠네요. 얘네 둘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자, 요 두 식을 빼보겠습니다.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볼게요. 그러면은 6f5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f-1은 없어지고 빼면은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f5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답이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유제 5번입니다. 이번에는 두 양수 a, b, xy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음을 증명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f1은 0이다를 증명하기 위해서 x에다가 1, y에다가 1 한번 집어 넣어볼게요. 그럼 f의 1 곱하기 1은 f1 더하기 f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f1 하나 넘기면은 f1은 0이다. 바로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f의 x 세제곱은 3fx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f에 지금 x 곱하기 뭐 x제곱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따로따로 쓰면은 fx 더하기 fx제곱이에요. 자, 근데 여기 fx제곱에서 또 쪼개는 거예요. 자, fx제곱을 어떻게 쪼개냐? f에 x 곱하기 x로 또 쪼개요. 그러면 얘는 fx 더하기 f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므로 fx 세제곱은 fx를 3번 더하는 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3fx다. 얘도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f의 x 더하기 1이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요거는 뭘 이용할 거냐면요. 우리 1번을 이용을 할 거예요. f1은 0이다. 기억나시나요? 자, f1은 0이다를 이용을 할 거예요. 근데 f1을 먼저 보면은 x랑 x분의 1이랑 곱하면은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x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쪼개서 써볼게요. 그러면은 fx 더하기 fx분의 1 이렇게 더하기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결과가 결국 뭐였어요? 0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원하는 fx분의 1은 fx를 넘기면은 마이너스 fx다.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1번 볼게요. 자,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함수가 되려면 우리 어떻게 된다 그랬죠? x가 하나 정해짐에 따라서 y도 하나 정해지는 대응된 관계를 함수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에서 쉽게 찾아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세로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어봤을 때 한 개의 점에서만 만난다면은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1번은 함수가 맞죠. 근데 2번은 이렇게 그리면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함수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은 이게 왼쪽에다 그리면은 만나는 점이 없고요. 오른쪽에다 그리면은 두 개나 만나요. 그래서 얘도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은 자, 여기 0을 제외하고는 어디에 그려도 다 두 개씩 만나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2번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은 fx, 그 다음에 포물선은 gx의 그래프이다. 두 함수값의 크기를 비교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너스 2일 때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는 이쪽에 있겠죠.
그럼 마이너스 2일 대로 쭉 올라가 보면은 누가 더 위쪽에 있겠냐는 거예요. 자, 직선 이렇게 있을 거고 곡선 이렇게 더 올라가고 있겠죠. 누가 더 커요? 곡선이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은 G-2가 더 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볼게요. 마이너스 1일 때는 둘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만나고 있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X가 0일 때는 직선은 여기 있고 곡선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직선이 더 위에 있으니까 F가 더 크다. 자, 4일 때는요. 4는 3보다 더 오른쪽에 있죠. 이쪽에. 그러면은 여기서 비교해보면 누가 더 커요? GX가 더 위에 있네요. 그러면은 G4가 더 크다. 그 다음에 G-1하고 F2를 봐야 돼요. 자, 여기 조금 지우고 G-1은 어디 있어요? 여긴 1이고 G-1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8이죠, 8. 그 다음에 F2는요? F2는 이쯤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가 뭔지 모르겠지만 8보다는 작겠죠. 그러면은 G-1이 더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6번입니다. 자, 6번은 F0은 6 여기 있고요. F2는 요 밑에 있겠죠. 그러면 F0이 더 크다. 이렇게 대소를 비교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괄호 2번이요. 다음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자, fx가 0이 되는 직선이 0이 되는 x는 뭐밖에 없어요? 여기 3밖에 없어요. x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 8번 gx가 0이 되는 포물선이 0이 되는 x는 1하고 3이 있겠죠. x는 1하고 3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 fx랑 gx랑 같게 만드는 x. 이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 조금 지워보면 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죠. 그때 만나는 x를 살펴보면은 x가 마이너스 1하고 3 이렇게 있겠네요. 그 다음에 gx가 마이너스 1이 되는 x를 살펴보면 이 점이 2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10번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자, 이 11번부터 14번까지가 우리가 수상에서 배웠던 2차 부등식 푸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fx가 0보다 크다면은 우리 직선이 0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럼 직선 이렇게 여기가 y는 0이니까 잘랐을 때 이 위쪽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기준은 3이 되는 거야. 3보다 크냐 작냐 이건데 이 위쪽에 있는 요 직선은요 3보다 작은 애들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fx가 6보다 작은 x들을 구하래요. 자, 그럼 여기죠. 6 여기 있죠. 여기 해당하는 x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6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y값이 6보다 작으려면 이 밑쪽이에요. 이 밑쪽. 그러면은 이 부분에 해당하는 x들은 0보다는 오른쪽에 있겠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gx 이번에는 2차 함수입니다. gx가 0보다 작대요. 0은 아까 x축이라 그랬죠. 0보다 작은 부분 여기예요. 그러면은 1하고 3 사이다. 그 다음에 fx가 gx보다 큰 부분, 직선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한번 표시해보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 그럼 어디부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 작은 데까지 24-3번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집합 x, y에 대해서 fx가 x에서 y로 가고 x는 x 플러스 1에 대응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합으로 나타내어라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집합으로 나타내어라면은 순서상을 적어주시면 돼요. x가 1이라면 y는 2가 될 거고요. 2라면 3, 3이면 4, 그 다음에 4면 5. 우리 정의역 1, 2, 3, 4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려. 좌표 평면 우리 다 그릴 수 있죠? 자, x축, y축 그리시고 자, 1 집어넣으면 2 나온다 그랬어요. 1, 2, 3, 4. x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이렇게 있을 때 1,2, 2,3, 3,4, 4,5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요 2번 답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f의 치역을 구해라. 치역은 우리 아까 fx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원소들이 뭐예요? 화살표를 맞은 애들이니까 2, 3, 4, 5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이에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유제 6번 보겠습니다. 요 그래프는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집합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은 x들인데 그 x는 정수래요. 그럼 결국에 x 원소가 뭐가 있는 거야? 1, 2, 3, 4가 있는 거예요. 되시죠? 자, 1번 집합으로 나타내어라. 아까 우리 순서상으로 나타낸 거 기억나시죠?
자, fx가 x-1이기 때문에 1,0,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 3 집어넣으면 2, 4 집어넣으면 3 이렇게까지가 집합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치역을 구해라. 자, fx는 집합으로 쓰자면은 우리 y 원소들 0, 1, 2,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입니다. 되셨죠? 자, 24-7번 유제입니다. 자, 두 집합 x,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응 관계를 나타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 그래프인 것을 찾아보래요. 함수 그래프니까 우리 x가 한 개 정해지면은 y도 한 개 정해져야 된다 이랬죠. 그럼 우리 세로선 그어가지고 한 개 점에서 만나면 한 개의 점에서 만나면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1번은 어디서 안 돼요? 3에서 두 개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탈락. 2번은 다 탈락이죠. 다 안 되죠. 다 여러 개의 점에서 만나요. 그 다음에 3번은 자, 하나에서 만나지만 2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나기 때문에 탈락. 자, 4번은 다 한 개씩 만나고 있죠. 그래서 4번이 함수다. 이렇게 간편하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1번입니다. 정수 전체의 집합 Z에서 Z로 간 함수가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여기에서 1대1 함수는 어느 것인가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에서 뭐 1대1 대응은 어떤 것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정석 페이지 173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자, 무엇을 1대1 함수라고 하는가? 무엇을 1대1 함수라고 하는가? 그러니까 x의 원소 두 개가 있어요. x1이랑 x2가 있는데 얘네 둘이 같은 애들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그때 함수값도 반드시 같은 애들이 되지 않으면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즉 x 하나에 대해서 y가 하나 대응되는데 겹치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명제에서 우리 배웠던 게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우까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는 기록해놓고 기억해두세요. 자, 대우 명제는 fx1하고 fx2랑 같으면, 즉 y값이 같으면은 x값 x1하고 x2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y값이 같으면은 x값도 같아야 되는구나. 이게 1대1 함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1대1 대응이 나와요. 자, 1대1 대응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일단은 1대1 함수 중에서 골라주셔야 됩니다. 1대1 함수 중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공역하고 치역하고 같은 집합이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역이 예를 들어서 y라는 집합이 있어요. 뭐 a, b, c, d가 있는데 x가 얘네한테 화살표를 이렇게 쏜 거야. 근데 d가 화살표를 안 맞았잖아요. 그럼 공역하고 치역하고는 같을 수가 없어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y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화살표 하나씩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인 것을 이제 체크를 할 때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요. 아까 우리 그냥 함수인 거 체크할 때는 세로선 그어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면 된다 그랬죠. 1대1 대응은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예요.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가. 요거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일단 1대1 함수를 체크를 하실 때 요걸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지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1대1 함수는 어느 것인가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 f라는 함수는 1차 함수예요.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고 y좌표는 1이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함수가 되겠죠. 그럼 가로선을 이렇게 쭉쭉쭉 그어봤을 때 두 개의 점에서 만나는 그 점이 없어요. 모두 다 한 개의 점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정수 집합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사실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으로 그려지겠죠. 점으로 이렇게 되시나요? 어쨌든 가로선을 그어봤을 때는 한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는 1대1 함수가 돼요. 그래서 1번 답에 F 일단 써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는지도 한번 볼까요? F가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공역하고 치역이 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X가 정수면은 마이너스 X를 해도 정수예요. 그 다음에 1을 더해도 정수예요. 그래서 정수에서 정수로 가는 집합이 맞죠. 그래서 1번은 치역하고 공역도 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에 F 써주셔야 됩니다.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1대1 대응 1대1 함수부터 볼게요. G 함수 볼게요. G 함수. G 함수도 얘가 지금 2x 더하기 1이니까 뭐 x가 정해지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향하게 되는 이런 점들이 되겠죠. 이것도 가로선을 그어보면 한 개의 점에서밖에 안 만나요. 그래서 1대1 함수가 일단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1대1 대응이 되느냐? 이것은
또 x를 집어넣었을 때 다 정수가 나오느냐 이거를 판단을 해보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내가 x에 1을 집어넣었어요. g1을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3이 나오겠죠. g2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5가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벌써 이제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야. g에 얼마를 집어넣었을 때 4가 나오는 것도 있어야지 그 공역이 치역이 될 건데, 이 짝수를 나오게 하는 x가 없다는 거예요. x에다가 어떤 정수를 집어넣어도 홀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공역하고 치역은 같지가 않으니까 1대1 대응에는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h 함수 보겠습니다. x가 x로 간대요.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위로 계속 가는 함수가 되겠죠. 그러면 1대1 함수 맞아요. h 맞아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는가? 공역하고 치역이 같은가? 이건 당연히 같은 거에서 같은 거로 가니까 정수에서 정수가 맞겠죠. 그래서 1대1 대응도 된다. 되시나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x 집어넣었을 때 x 그대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부른다고요? 항등함수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여기 h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되시죠? 자, 그 다음에 k 함수 볼게요. k는 x가 3으로 간대요. 얘는 무슨 함수야? x에 따라서 y값이 바뀌지 않아요. 그럼 1대1 함수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1대1 함수 안 되고 1대1 대응도 안 되고, 항등함수이려면은 뭐 1 집어넣으면 1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없죠. 항등함수 아니고 이 함수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4번에는 k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수 구분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한번 볼게요. 기본 문제 4번. 자, x, y 집합이 있고요. 1번은요, 함수가 몇 개냐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몇 개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x의 원소가 지금 a, b,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y의 원소는 1, 2, 3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간 함수가 f면은, 자, a는 몇 가지 선택지가 있나요? a는 1로 갈 수도 있고 2로 갈 수도 있고 3으로 갈 수도 있고 세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b도 1로 갈 수 있고 2로 갈 수 있고 3으로 갈 수 있고, b도 세 가지. 그럼 c도 마찬가지로 1로 갈 수 있고 2로 갈 수 있고 3으로 갈 수 있고 b도 세 가지. 그래서 1번은 27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1대1 대응은 몇 개냐라고 물어봤어요. 1대1 대응. 1대1 대응은 아까 뭐라 그랬죠? 같은 x면은 같은 y로 가야 되고 겹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1로 갔어요. 그럼 b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1 제외하고 두 가지가 가능해요. 2하고 3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로 갔어. 그럼 c는 선택지가 없이 3으로 가야 되고, 이런 관계를 1대1 대응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함수 개수는 몇 개냐? a가 갈 수 있는 곳은 세 가지. 그래서 내가 1로 갔어. 그러면은 b가 갈 수 있는 곳은 2나 3 두 가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b가 3으로 갔어. 그럼 c는 선택지가 없어. 한 가지 해서 6가지.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되시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식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x의 원소의 개수가 뭐 r개, 그 다음에 y의 원소의 개수가 n개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 밑에 이 y의 원소가 와요. y의 원소, 밑이 y의 원소가 되고 그만큼의 r제곱이 되겠다. 이렇게 공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편해요. 밑이 y의 원소의 개수예요. 그 다음에 그냥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하는 개수. 자, 첫 번째 x의 원소는 n개의 선택지가 있어. 그 다음은 n-1개의 선택지가 있어. 점점 하나씩 줄어드는 거죠. 어디까지? 땡땡땡 1까지 줄어드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편합니다. 그러면 24-8번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근데 여기도 4개에서 4개로 가는 거네요. 그냥 함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4가지. y의 원소가 4개고 x의 원소도 4개니까 4의 4제곱. 그럼 얘는 2의 8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56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대1 대응은 몇 개인가? 1대1 대응은 y가 지금 원소가 4개가 있다 그랬죠?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 x도 4개니까 하나씩 줄여서 4, 3, 2, 1 이렇게 곱해서 24개가 있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